자,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범죄와 형벌은 언제의 법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행위 당시의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 자, 사후 입법을 통해서 소급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개념들을 일단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급표에서 행위시법을 적용하자. 그래서 사후 입법을 통한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자,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위시법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뭐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적용과 이제 관련돼서 적용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죠. 범죄와 형벌. 즉, 이것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 그랬더니 실체법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범죄와 형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체법의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절차법이었죠. 자, 그러면 절차법에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절차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송법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절차법에서 논의가 되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는 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바로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도 다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자, 공소시효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요런 얘기죠. 바로 이제 범죄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범죄가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는 범죄자의 시간인데, 범죄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국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범죄가 종료가 됐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추권을 소멸시켜요. 소추권, 국가의 소추권은 이제 기소죠. 그래서 기소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바로 뭐라고 한다?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공소시효 기간인 겁니다. 공소시효 기간. 그래서 공소시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거 공소시효 연장하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네, 이게 논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 이런 논의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논의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공소시효를 연장해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가 있다? 진정소급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부진정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소급표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어요. 자, 이미 공소시효가 뭐가 되었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완성되었는데 이것을 사후 입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이 죄형법정주의가 논의가 되면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부진정소급표는 뭐냐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 어떻게 된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입니다. 공소시효 연장법은 규정을 만들어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진정소급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지만 어느 쪽이 더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안 좋죠. 이제 완성되었는데 처벌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논의가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원칙은 불허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허용이 될 수 있대요. 허용이 될 수 있대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럼 처벌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자, 원칙은 허용이 됩니다. 원칙은 허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다? 불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면 이건 뭘 가지고 따진다?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과 사익. 공익은 뭐냐면 처벌입니다. 처벌. 그 다음에 사익은 뭐냐면 기본권 침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뭐한다? 이익 형량에서 판단합니다. 이익 형량에서. 그래서 실제로요, 아직까지 진정소급비 입법을 그걸 인정한 건 없어요. 하지만 부진정소급표를 인정한 실제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살인죄의 공소시효 있죠. 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요. 영원히 처벌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 부진정소급표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소급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후 입법도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법에는 적용하고 절차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문제가 공소시효 얘기였습니다. 관련 문제가 뭐였다? 바로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제가 형법이라는 게 원래 범죄와 형벌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형벌이 제재수단이잖아요. 근데 제재수단은 형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완처분. 자, 보완처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가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형벌과 보완처분. 그러면 형벌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죗값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과거에 대한 잘못으로 처벌하는 게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짓죠. 그러면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즉 형집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돌아오면 범죄를 안 저지르느냐? 의외로 더 많이 저질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래의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아직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바로 보완처분은 장래 재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보완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장래의 재범 예방성 이런 걸 따지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보완처분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했더니 판례는 일관적이다, 일관적이지 않다?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처분 중에서 자유박탈적 보완처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단순히 자유제한적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판례 정도 할까요? 판례의 변경입니다. 세 번째는 판례의 변경인데 그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안 됐는데, 자, 이제 판례를 바꿔가지고 범죄가 되는 해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거 불리하게 변경됐으니까 판례의 변경에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그랬더니,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
적용 안 된대요. 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사후 입법, 즉 법률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처벌을 금하는 것이고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법에 대한 해석론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되는 과정은 이런 건데요. 자, 이걸 놓고 우리 책을 본 다음에 또 판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2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벌법규는 있죠.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소급 입법 금지, 소급표 금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급표인데 역시 불리한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고, 당연히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허용하죠.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 입법이나 적용은 금지가 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 적용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보완 처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관적이다, 일관적이지 않다, 일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일관적인 거 아는 거 한번 정리하면은,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그다음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일단 적용 안 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보완 처분이라는 게 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완 처분은 몇 개 안 되는데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보완 처분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안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 어떤 거냐? 그랬더니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고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있어요. 고지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걸 몇 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게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하고 관계는 없지만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가정폭력범 처벌법 있어요.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봉사명령.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가정폭력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사법경찰관이 이거는 기소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하면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요, 기소를 안 해요. 검사한테 송치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려요. 근데 그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뭐가 있다? 이렇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데, 사회봉사명령이면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노동시킨 거예요. 거의 가서 강제노역 당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건데 형벌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시간이 상한 규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행위할 때는 100시간이었는데 재판받고 있을 때 20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100시간 것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자유박탈적 보완처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라는 걸 아시고, 이쪽이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죠. 자, 그걸 놓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겠다. 나중에 또 판례 나옵니다. 이거 고지명령, 그다음 뭐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명령, 이런 거 있겠고요. 그다음에 4번이라고 나와 있죠. 절차법엔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볼게. 다음 페이지 가보면 7번 있죠. 7번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그래서 진정소급 입법 원칙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부진정소급 입법 원칙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데 그 기준점은 이익 형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